자, 이번 시간에는 14번에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하는 내용은 조금 약간 어려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쉽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식을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바탕을 이루면서 좀 열심히 해주길 바래요. 자, 이제 소금물에 관련된 건데, 소금물에 관련된 농도에 관련된 것은, 농도에 관련된 이게 이제 공식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우는데, 자, 봐봐. 네, 여러분들한테 이제 또 항상 드는 예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하고 동생하고 할머니 집에 갔더니 할머니 용돈을 주셨는데, 나한테는 용돈을 얼마 줬냐면 10,000원을 주셨고, 동생한테는 용돈을 얼마를 주셨냐면, 어리니까 5,000원을 용돈을 주셨어. 그런데 니네 둘이 이제 피자를 사 먹고 싶어서 피자를 한 판 시키려고 하는데, 피자 한 판에 만약 이게 15,000원이야. 그럼 이제 둘이 돈을 합쳐서 피자를 사 먹을 수밖에 없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합쳐서 이제 피자를 와가지고 사왔는데, 이제 동생이 그러는 거지. 나한테, 형, 아니면 누나, 나도 돈 냈고, 형이나 누나도 돈 냈으니까, 피자 반반 나눠 먹자. 라고 얘기하면, 싸다기 맞을 수 있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해야, 나는 10,000원만큼 돈을 낸 것만큼 피자를 먹고, 몇 분의 며칠 먹어야 되고, 동생은 5,000원만큼 냈으면, 여기에 있는 몇 분의 며칠 내야 되냐. 이게 뭐야? 비례 배우는 거야. 이거 언제든 초등학교 6한테 배운 거지. 어떻게 했어? 전체, 너와 너를 더한 거죠. 분에 내가 관심 있는 거, 나는 뭐한테 관심 있냐면, 내가 얼만큼 먹어야 되는가에 관심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해서 몇 분의 며칠이냐, 3분의 2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 피자의 3분의 2만큼을 먹어야 되는 거고, 동생 같은 경우는 얼마를 먹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10,000 더하기 5,000 분의 동생 거 5,000 해서 얼마? 3분의 1만큼 먹어야 된다. 이렇게 답한단 말이지. 전체 분해. 내가 관심 있는 거, 그거 하나에, 이걸 분자에 갖다 놓고, 분모는 뭐가 돼? 전체. 둘 합한 거, 이렇게 한다. 그럼 농도를 구하는 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야, 이거야. 농도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야. 어떤, 요만한 통이 있는데, 여기에 물도 들어있고, 여기에 소금도 들어있어. 그런데, 얘네들 중에서 제일 여기에 전체 중에서 소금이 얼만큼 들어있는지 내가 그거에 관심이 있어. 그게 농도지. 그래서 뭐냐면 얘네들이 합한 거, 소금하고 물하고 합한 것뿐에 소금의 양이 얼만큼인가 이걸 알고 싶습니다. 이게 소금물 농도 구하는 공식이야. 그런데 소금물 같은 경우에는 퍼센트로 나타내더라고. 퍼센트라는 말 자체가 이제 곱하기 100하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곱하기 100, 그래서 곱하기 100 하는 거야. 그래서 소금물의 농도 구하는 거, 설탕물도 마찬가지야. 농도를 구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소금하고 물하고 더해 놓은 것뿐에 소금의 양이다. 그거를 곱하기 100 했을 뿐이다. 그때 소금하고 물하고 합친 거 뭐라고 그래요? 소금물이라고. 네? 그래서 소금물의 양분에 소금의 양, 그지? 전체 소금하고 물하고 합쳐놓은 거, 소금물의 양분에 내가 관심 있는 거, 소금이 얼만큼 들어있는가? 그래서 거기다 곱하기 100 간다. 그래서 농도를 구하게 되고, 농도라고 하는 건 이제 저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소금물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이제 계산, 또, 공식을 외우는데, 외우지 말고 잘 봐봐. 10%짜리 소금물이 있었어. 그지? 근데 여기에 100g짜리 소금물이 있어. 그러면, 이 안에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는가, 여러분들 어떻게 계산해? 이 10% 자체가 100분의 10이고, 그지? 원래 수로 돌려주면 100분의 10이고, 퍼센트 빼니까. 여기에 전체 얼마? 100g이 들어있었으니까, 100을 곱해주니까 얼마? 10g. 이렇게 계산하지. 네? 자, 뭐 18%짜리 소금물이 150g이 있다.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얼마냐? 라고 물어보게 되면 100분의 18. 전체 18%니까 100분의 18인데 전체가 얼마인데? 150. 얘한테 이렇게 곱해서 그다음에 뭐 약분할 거 해가지고 저걸 계산한다. 이렇게 계산한다. 이렇게 해서 몇 그램 이렇게 나오고. 소금 양을 이렇게 계산한단 말이야. 굳이 공식을 외운다라고 얘기하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이거라고. 농도를 왜 100으로 나눴겠어? 원래 수로 돌려줘야 되니까 퍼센트였는데, 그치? 퍼센트라고 하는 것은 자체가 곱하기 100을 해놨던 거니까 원래대로 돌리기 위해서 다시 100으로 나눴던 거고, 그냥 전체 소금물의 양, 그 안에 얼만큼 들어있는, 소금이 얼만큼 들어있는가 그거를 계산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 뿐이다. 그치? 굳이 공식이라고 해가지고 막 이항식 뭐 해가지고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하라고. 이해를. 자, 그러면 봐봐.
근데 거의 대부분의 소금물 문제는, 소금물에 관련된 문제는 농도보다는 소금의 양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 소금의 양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들이. 자, 첫 번째, 이제 농도에 관련 연립반응식 활용. 이게 첫 번째 이제 케이스 문제들인데, 5% 소금물하고 10% 소금물을 섞어서 7% 소금물 450g짜리를 만들었다. 근데 5%짜리 소금물하고 10% 소금물을 각각 몇 g을 섞어야 되는가? 뭐 대표적인 문제지. 5%짜리 소금물을 Xg만큼 섞었다 그러고 10%짜리 소금물을 Yg만큼 섞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둘을 합해서 450g짜리 7%짜리 소금물 450g을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X 플러스 Y는 450이지 않겠는가? 이제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너의 소금의 양과 너의 소금의 양을 더하면 소금의 양을 더하면 그러면 너가 가지고 있는 소금의 양이 돼야 되겠지 이렇게 한다고. 왜냐면 섞어서 너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5 곱하기 너가 Xg만큼 들어있으니 Xg이니까 소금물의 양이 Xg이니까 너의 X 플러스 100분의 10 Y가 얼마다? 얘가 갖고 있는 소금의 양 100분의 7 곱하기 450이하고 같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식을 두 개 만들었으니까 식 두 개 만들었으니까 연립반응식을 이제 풀어주면 된다. 뭐 연립반응식을 푸는 것 자체는 나의 영역은 아닌 것 같아. 이제 연립반응식을 푸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영역인 것 같고 식을 어떻게 세우는가에 대한 그 얘기만 할 테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이 다음 문제는 뭐냐면 RPM을 보면 여러분들 이제 82페이지에 보면 638번 문제야. 638번. 내가 638번하고 640번하고 640번하고 문제를 풀어줄 테니까 39번은 38번하고 같은 문제고 이제 같은 유형의 문제고 41번은 640번하고 같은 유형의 문제니까 38번하고 640번 두 가지만 문제를 풀어줄 테니까 자 3%짜리 소금물하고 6%짜리 소금을 섞어서 4%짜리 소금을 300g 만들려고 한다. 6%짜리 소금을 몇 g 섞어야 되는가? 그럼 물어봤지. 6%짜리 뿐만 아니고 3%짜리도 다 같이 구해버릴 수 있다 이거지. 역시 마찬가지로 3%짜리 소금물을 Xg이라고 얘기하고 6%짜리 소금물을 Yg이라고 얘기하면 둘을 섞어서 300g을 만들었으니까 X 플러스 Y가 300이다 해놓고 너의 소금의 양과 너의 소금의 양을 더하면 얘의 소금의 양이 나와야 된다라고 해서 식을 하나 더 만들 건데 제 소금의 양은 100분의 3 X 플러스 100분의 6 Y 이렇게 나오겠고 그 다음에 4%짜리 소금은 300g이니까 100분의 4 곱하기 300 이렇게 하겠다. 연립반응식을 세웠으니까 나머지 이제 연립반응식 풀이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 네? 자, 그 다음에 640번 문제를 보면 농도가 서로 다른 A, B 두 종류의 소금물이 있는데 소금물 A를 100g, 소금물 B를 200g 섞으면 4%짜리 소금물이 된대. 그럼 총 양이 이건 몇 그램, 이 소금물은 몇 그램짜리인 거야? 이게 300g이겠지, 그지? 이거 100g하고 200g 섞었으니까 네가 300g 나오지 않겠냐, 이거지. 그러면 너의 소금의 양과 너의 소금의 양을 더하면 너의 소금의 양이 나와야겠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건 그램 이렇게 주고 난 다음에 이게 소금의 양이 구해줘. 그러면 얘는 뭘 물어보겠어? A의 농도, B의 농도 이거 물어보겠지. A의 농도가 몇 %고 B의 농도가 몇 %냐? 뭐 이거 물어볼 거야. 자, 그러면 소금물 A의 농도를 내가 X%라고 내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소금물 B의 농도를 내가 Y%라고 얘기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너의 소금의 양과 너의 소금의 양을 더하면 얘의 소금의 양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이거지. 그지? 자, 그러면 A가 가지고 있는 소금의 양은 지금 100분의 X 곱하기 100이고 얘가 가지고 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Y 곱하기 전체가 200g이니까 이거고 이것이 얼마다? 얘가 가지고 4%짜리 소금물 300g 들어있다. 뭐 12g이겠지. 근데 뭐 100분의 4 곱하기 300 계산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A를 200g, B를 100g 섞었더니 5%짜리 소금물이 되더라. 이거지. 그러면 100분의 X 농도는 변함이었고 근데 너는 몇 g 섞었어? 200g 섞었어. 그 다음에 100분의 Y 너는 몇 g 섞었어? 100g 섞었어. 그랬더니 얼마? 몇 %짜리가 됐어? 5%짜리 100분의 5 곱하기 300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해서 X와 Y 값 Y 구해주면 된다. 이거지. 근데 내가 구하는 건 뭐야? B의 농도이기 때문에 Y의 값이 답이겠네. 그지? X만 소거해주면 되겠다. X 소거해서 답을 구해주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소금물 문제들 중에서 이제 뭐 증발시키는 것도 있고 막 물을 섞는 것도 있어. 뭐 그거에 관련된 문제들인데
자, 농도가 서로 다른 A, B 두 종류의 소금물이 있는데 몇 페이지냐면 여러분들 그 개념 원리 145페이지 아니 144페이지 밑에 있는 거 8번. 자, 농도가 서로 다른 A, B 두 종류의 소금물이 있는데 소금물 A를 100g, 소금물 B를 200g 섞으면 6%짜리 소금물이 되고 그 문제가 아니네, 그지? 물 섞거나 모르지 않았네. 농도로 각각 구해라. 이거는 앞에 바로 저 식재를 풀었던 그 문제하고 비슷한 문제지. 이거 여기 나왔냐? 근데 얘는 이게 보면 이게 책들이 조금 이렇게 그 순서 배열이 좀 약간 그래 구분 짓는 것도 약간 이상하고, 그지? 완벽하게 뭐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진 않아.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뭐 해보자 이게. 바로 식전했던 문제고 또 거의 똑같은 문제지. 거의 비슷한 문제가 아니고 완전히 똑같지. 자, 너를 X%라고 얘기하고 너를 Y%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 X%짜리 소금물을 100g 섞고 Y%짜리 소금물을 200g 섞었다. 100분의 X 곱하기 100 더하기 100분의 Y 곱하기 200 했더니 6%짜리 소금물이 되었더라. 6%짜리 소금물 몇 g이겠어? 300g일 거 아니야? 6%짜리 300g 6, 38 이거 18g인 거지. 그지 뭐. 그 다음에 이거 소금물 200g, A를 200g, 100분의 X 곱하기 200 더하기 100분의 Y 곱하기 100 했더니 8%짜리 소금물 되더라. 얘도 마찬가지로 300g이네. 그지? 8%니까 83, 24. 24g. 이렇게 나와있다. 요거, 각각 A값, B값, X값, Y값 구해주면 네가 X가 A의 농도, Y가 B의 농도 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 문제는 옆 페이지, 옆 페이지가 아니라 82페이지, 그 RPM 82페이지 642번에 관련된 문제인데, 자, 10% 소금물과 6% 소금물을 섞은 다음에 물을 100g을 더 넣었다. 이제 물이나 이제 증발시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8%짜리 소금물 600g, 700g이 되었다. 이때 6%짜리 소금물은 몇 g 섞었는가? 자, 너를 Xg이라고 하고 너를 Yg이라고 얘기하면 지금 보면 X 플러스 Y는 몇 g이었겠어? 너를 섞은 다음에 X 플러스 Y에다가 물까지 100g 다 같이 집어넣었대. 너 100 집어넣었어. 그때 이게 700g이다. 주어져 있는 거고 지금 전체. 그때 소금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너의 소금의 양과 너의 소금의 양을 더하면 얘의 소금의 양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지? 물은 뭐 소금은 원래 안 갖고 있는 거니까. 저건 빼고. 그래서 100분의 10x 플러스 100분의 6y 해봤더니 네가 얼마다? 100분의 8 곱하기 700 이렇게 돼 있더라. 자, 식 두 개 세워졌으니까 나머지는 문제를 풀면 된다. 6% 이거 문제에 맞게 y의 값이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네. 풀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643번. 자, 4%짜리 소금물에 소금을 넣었더니 이번엔 소금을 집어넣은 거야. 16%짜리 소금을 200g이 되었다. 이때 더 넣은 소금의 양이 얼마인가? 를 물어봤어. 4%짜리 이게 지금 이게 4%짜리 소금물이 근데 소금을 얼마 더 넣었냐? 소금을 Xg 더 넣었다고 생각을 해봐. 소금을 Xg 더 넣었어. 그러면 원래 4%짜리 소금물에 들어있던 소금의 양하고 이 소금을 더하면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나와야 되겠지. 그지? 자, 원래 여기 있던 소금의 양은 100분의 4. 소금물의 양이 얼마였을까? 소금물의 양이 여기다 Xg을 더해서 200g이 됐으니까 원래 있던 4%짜리 소금물의 양은 200-X겠지. 그지? 200-X. 여기서 Xg 뺀 것만큼 했겠지. 여기에다가 소금을 그냥 Xg 더 있지. 그냥 여기다 더하기 X. 이게 소금이 몇 g이 있고 여기에 소금이 몇 g이 있는데 저 소금을 더했더니 그랬더니 너의 소금의 양이 되더라. 그럼 2하고 16은 여기 32g 이렇게 나왔겠네. 그지? 자, 이렇게 해서 이거 계산해주면 된다 이거지. 계산해 X값 구하면 돼. X값 구해주면 되고. 이건 뭐 굳이. 그러니까 뭐 문자로 두 개 쓸 필요도 없고 뭐 X, Y를 굳이 쓰려고 하면 뭐 만들 수 있는데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 자, 643번까지 풀었고 644번 그 다음에 645번하고 44번하고 비슷한 유형의 문제야. 44번만 문제를 풀 텐데, 자, 4% 소금물하고 6% 소금물을 섞은 다음에 물을 증발시켰대. 그래서 8% 소금물 300g을 만들었어. 이때 6% 소금물의 양이 뭐냐면 증발시킨 물의 양의 3배였대.
그럼 증발시킨 물의 양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증발시킨 물의 양을 내가 Xg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6%짜리 소금물은 몇 그램 있다는 얘기야. 지금 이게 3Xg만큼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너는 3Xg이고. 그잖아. 그러면 네가 300g이었어. 합쳐가지고 300g이었어. 그럼 4%짜리 소금물은 몇 g인 거야, 그러면? 너는 300-3Xg이겠지, 그지? 300-3Xg이었을 거야. 그래서 원래는 너하고 더하면 이렇게 Y라고 놓고 너하고 더하면 300 이렇게 나오고 그런데 뭐 굳이 식을 하나 만들어도 되니까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근데 식을 세워보면 네가 가지고 있는 소금의 양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소금의 양을 더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소금의 양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100분의 4에다가 300-3x 플러스 100분의 6 곱하기 3x 한 다음에 요게 한 것이 얼마다? 8%짜리 100분의 8 곱하기 300 300g 이렇게 돼 있다. 왜냐하면 물을 증발시켰기 때문에 증발시킨 물의 양은 증발돼서 이게 날아간 물의 양은 어떻게 된 거야? 네? 증발시킨 물의 양은 어차피 소금을 안 갖고 있으니까 필요가 없는 거지. 네? 자, 잘못했네. 그지? 여기 있는 이게 여기 섞어놓은 다음에 이게 만들어놓고 증발시킨 게 아니고 증발시켜서 300g 만들었네. 그지? 증발시켜서 300g 만들었어. 그럼 원래 얘네들이 갖고 있던 얘하고 합쳤을 때 그 소금물의 양이 얼만큼이야? 그러면 300에다가 플러스 Xg만큼인 거지. 그지? 원래 너하고 더했을 때 소금물의 양이 얼마냐면 그지? Xg만큼을 날려버리고 난 다음이 300g이니까 너한테 그러면 Xg을 더해줘야 니네들이 가지고 있던 소금의 양이겠지. 그치? 소금물의 양이겠지. 이거 잘못 잡았네. 그럼 여기 있는 게 얼만큼이야? 원래는 300 플러스 Xg인데 거기서 3Xg을 빼줘야지.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양이겠지. 이게 얼마야? 이거 2Xg이겠네. 이렇게 2Xg. 잘못 써놨네. 네가 300 마이너스 2Xg 이렇게 되겠다. 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다. 지금 여러분들 내가 만들 때 무슨 뭐 공식이나 이렇게 뭐 해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야. 여기 써 있는 대로 그냥 써 있는 대로 얘가 시키는 대로만 식을 만들고 있는 거니까 식이라는 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조금 잘 내가 좀 문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듯이 좀 여러분들도 이 정도 될 때까지 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어. 자, 다음은 이제 강물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 문제는 뭐냐면 강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위에서 물이 내려와. 근데 여기 배가 그냥 가만히 이렇게 떠 있었어. 원래 배가 가만히 이렇게 떠 있었어. 그럼 배가 어떻게 되겠어? 이 강물에 따라서 밑으로 쭉 내려오겠지, 그치? 그럼 이게 떠내려오는 속도가 얼마겠냐? 강물의 속도가 똑같은 거지. 근데 얘가 모터를 달고 있냐? 막 올라가. 강물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모터는 위로 올라가고 있어. 예를 들어서 강물은 시속 2km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있고 이 보트는 모터 달고 위로 올라가는데 시속 4km로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람이 이 보트를 쳐다보고 있으면 이 보트가 시속 4km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까? 아니지. 물의 속도만큼 뒤로 막 내려가야 되는데 얘가 4km 좀 더 빠르니까 앞으로 가긴 가는데 얼마큼은 가게 되냐면 얘에서 보트 속력에서 강물의 속력만큼 뺀 만큼이 이 보트가 움직이는 속력으로 보이겠지, 그치? 그래서 올라갈 때 보트 속력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간다. 올라갈 때 보트 속력은 뭐냐면 원래 보트 속력에서 빼야 돼. 강물의 속력을. 그게 올라갈 때 속력이고. 그럼 내려올 때는 어떻게 되겠어? 왜 거꾸로 해봐. 위에서 이렇게 내려와. 가만히 내버려도 내려갈 건데 지금 막 모터 돌려서 내려오고 있어. 그러면 내려올 때 보트 속력, 저 보트의 속력, 얘가 바라보고 있는 이 보트의 속력은 보트의 속력에다가 강물의 속력을 더해줘야 되겠지, 그치? 그거 더한 것만큼 막 내려올 거 아니야.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것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다 거속시야. 나머지는 거속시고. 자, 보자. 배를 타고, 길이가 18km인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2시간 걸렸어. 2시간. 그 다음에 내려오는 데는 1시간 30분 걸렸어. 정지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을 구해봐라. 배의 속력을 X라고 얘기하고, 강물의 속력을 Y라고 얘기하면, 그지? 배, 그 다음에 강물.
배의 속력을 x라고 하고 강물의 속력을 y라고 얘기하면 지금 킬로미터로 나왔고 주어져 있는 것들이 단위가 시간이니까 시속 몇 킬로미터 이렇게 좀 해보자. 알지? 단위를 맞춰보자. 자,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 지금 올라갈 때 시속 18km로 올라갔다. 근데 2시간이 걸렸다라고 얘기하면 올라갈 때 속력이 얼마냐? x-y다 이거지. x-y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속력에다 시간을 곱하면 거리 나오지. 이렇게 했더니 얼마다? 18 나왔다 이거지.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어떻게 나온 거야? x 플러스 y만큼이겠지. 내려올 때는 배의 속력에다가 강물의 속력을 더해줘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1시간 30분 이건 얼마야? 2분의 3이지. 2분의 3을 곱했더니 이게 얼마다? 역시 마찬가지로 18이 되더라. 자, 나머지는 계산하는 것들은 뭐 여러분들 할 수 있겠고 뭐 강물의 속력도 구할 수 있고 정지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도 구할 수 있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655페이지 이게 몇 번이냐면 85페이지에 655번이야. 자, 하늘이는 뭐 배를 타고 길이가 4,000m인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20분 분이 주어져 있고 미터가 주어져 있네. 분속을 구해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이거 단위까지 같이 써줘야 돼. 킬로미터 퍼 아워인지 미터 퍼 미니트인지 그지? 분이지 분당 속력인지 뭔지 다 구분 지어줘야 돼. 단위까지 같이 써줘야 돼. 답을 달 때 단위 안 쓰면 틀려. 여기서는 속력은. 자, 이때 강물의 속력을 구해봐라. 강물의 속력. 강물의 속력, 배의 속력을 x라고 하고 강물의 속력 y라고 내가 놓으면 그냥 올라갈 때는 20분이 걸렸어. 그지? 올라갈 때는 배의 속력에서 강물의 속력을 빼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시간이 얼마냐면 20을 곱했더니 분속을 구하니까 이게 했더니 이게 4,000이다. 내려올 때는 x 플러스 y인데 내려올 때 속력이 이건데 10분이 걸리더라. 10분. 역시 마찬가지로 4,000이다. 그래서 x 값하고 y 값 구한 다음에 연립해서 x 값하고 y 값 구해주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뭐 이건 강물에 관련된 문제는 뭐 666번은 이거 같은 문제니까 해주면 되고 이제 학금에 관련된 문제인데 학금에 관련된 문제들이 이제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 학생들은 좀 어렵다고 느껴질 텐데 이 문제는 반드시 표를 만들어 놓고 해주길 바래. 표를 만들어서 해주길 바래. 자, A는 구리가 20% 주석을 40% 포함한 학금이고 B라고 하는 것은 구리를 30% 주석을 10% 포함한 금의 학금이다. 이렇게 나눠봐.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A라는 금속이 있고 B라는 금속이 있는데 여기는 구리, 이거는 주석이야. 그럼 얘는 0.2만큼 들어있고 전체 20%니까 원래대로 돌려주면 이거는 얼마냐면 0.4만큼 들어있겠고 B라는 금속에는 들어있는 구리가 30% 들어있으니까 0.3이 들어있고 주석은 10%가 들어있어. 그래서 0.1이 들어있어. 그럼 만약에 A를 Xg만큼 내가 구입한다. Xg이 그 A라는 금속이 Xg만큼 들어있다고 얘기하면 그럼 구리는 몇 그램 들어있을까? 0.2에다 X 곱한 것만큼 들어있겠지. 그치? 주석도 역시 마찬가지로 0.4에다 X만큼 곱한 것만큼 들어있을 거야. 왜냐면 이게 전체가 Xg이니까. 전체 Xg에 20%니까 0.2X겠지. 그치? 전체 Xg에 40%니까 0.4X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내가 너를 B라고 하는 금속을 Yg만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너는 구리는 얼마? 0.3 Yg만큼 들어있겠고 여기는 0.1 Yg만큼 들어있겠다. 근데 니네 둘이 더해서 몇 그램 나오고 니네 둘이 더해서 몇 그램 나와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다 구성되어 있어. 자, 보면 A, B를 녹여서 구리는 300g. 너는 300g이 있어야 되는 거고 주석은 250g 만든다. 너는 250g 만든다. 그러면 A와 B를 각각 몇 그램 필요한지 구해봐라. 이게 한다고. 0.2x 더하기 0.3y가 300. 그 다음에 0.4x 플러스 0.1y가 250. 이렇게 반드시 표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야. 문제에서 주어지는 거는 구리, 니네들이 더해서 구리의 양을 구하고 니네들이 더해서 주석의 양을 구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문제가 전부 다 구성되어 있는 것이. 나머지 연립해서 푸는 건 여러분들 해보시고. 자, 그러면 662번 여러분들 보면 RPM에 있는 거 85페이지. 자, 식품 A, B가 있는데 A 식품에는 단백질이 30% 들어있고 지방이 10% 들어있다. 근데 B 식품에는 단백질이 20%, 지방이 40% 들어있다. 두 식품만 얻어서 단백질 30g 뭐 저렇게 하고 싶어. 그러면 해본다 이거죠. 표를 만들어. A라는 거, B라는 거 있고 그 다음에 A 식품 단백질, 지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A라는 식품에는 단백질이 30% 0.3만큼 들어있고 그 다음에 지방이 0.1 들어있고 그 다음에 B라는 식품에는 단백질이 0.2 들어있고 지방이 0.4 들어있다. 너를 Xg만큼
A라는 식품 Xg만큼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너는 0.3X, 너는 0.1X가 되겠고 내가 너를 B라는 식품을 Yg만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단백질은 0.2X, 지방은 0.4, 0.2Y, Y 0.4Y 이렇게 되겠다. 근데 물어보는 건 합쳐서 단백질을 100g, 지방을 몇 g 이럴 거야. 단백질은 몇 g? 30g. 니네 둘이 합쳐서 30g. 그럼 니네 둘이 합쳐서 지방은 몇 g? 20g. 이런 식으로 계산해라. 그러니까 0.3x 플러스 0.2y가요 30이고요. 0.1x 플러스 0.4y가 20입니다. 그래서 이 연립반식을 풀어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자, 663번을 보면 합금이 있는데 A, B에 들어있는 구리와 아이언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뭐 이렇게 들어있다. 두 전자 합금 합해서 구리는 100g, 아이언은 300g을 얻고 싶다. 그러면 얘는 내가 만들어서 표하고 반대로 되어 있는 거죠. 너는 Xg만큼 들어있으면 너는 구리는 얼마큼 들어있는 거야? 0.1X만큼 들어있겠고, 그치? 아이언은 얼마야? 0.6X만큼 들어있겠고. B를 너를 Yg 내가 갖고 있으면 네가 0.2Y, 네가 0.2Y 이렇게 돼 있다. 그치? 근데 구리라고 하는 거는 니네 둘이 더해야 구리가 나오는 거야. 니네 둘이 합쳐서 그래서 얼마다? 구리가 100g. 그 다음에 아이언은 몇 g? 니네 둘이 합해서 몇 g? 300g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식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너하고 너를 1번, 2번 식을 연립하면 답이 나온다. 이렇게 보여주면 되고 6번 4번 얘는 이제 B를 갖고 있는 건데 전체에서 1대3만큼 1대3의 비율로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금과 구리를 1대3의 비율로 가지고 있는 합금 A가 있어. 그럼 A는 표를 만들 때 A, B 이렇게 만들어 볼까? A, B 여기가 금, 여기가 구리 이렇게 돼 있어. 그럼 A라고 하는 거는 금을 금과 구리의 비가 1대3으로 나와야 돼. 그럼 전체 중에서 금은 얼마야? 니네들이 더한 것분의 금이지. 그러니까 금은 얼마냐면 4분의 1만큼 들어있는 거고 니네들이 더한 것분의 3이 그게 구리의 양이야. 이게 4분의 3이야. 이렇게 들어있다고. 그치? 그 A와 3대 2의 비율로 들어있는 B 너는 얼마냐면 5분의 니네들이 더한 것분의 3 너는 그럼 5분의 2 이렇게 들어있다. 니네들이 더한 것분의 2 이만큼 들어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얘와 얘를 합해서 금과 구리를 2대 3의 비율로 포함한 합금 280g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내가 너를 Xg 가지고 있고 너를 Yg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면 너는 요만큼을 가지고 있겠고 너는 Y 이렇게 가지고 있을 텐데 금은 니네 둘이 더해서 금은 얼만큼 갖고 있어야 되냐면 전체 280g에 전체가 280g인데 이거에 얼만큼? 금은 니네 둘이 더한 것 분의 얘잖아. 5분의 2만큼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구리라고 하는 애는 니네 둘이 더해서 얼마? 전체가 280g인데 280g 중에서 니네 둘이 더한 거 5분의 3만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 저 얘기잖아 지금. 그지? 이렇게 해서 식을 만들면 된다. 이제. 싹 지우고 나면 이렇게 얘네 둘이 연립하면 답이 나오겠지. 자, 식품이나 합금에 관련된 문제들은 이 정도의 문제를 풀면 거의 대부분 다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고, 이 정도 풀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 뭐 세네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100g당 몇 g 들어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 100g당 2g 들어있다. 뭐 100g당 3g 들어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다고. 그러면 이게 100g 당 들어있기 때문에 얘는 xg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면 얼마가 있어야 돼? A라는 식품에는 100g당 뭐 3g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고 B라는 식품은 뭐 100g당 뭐 5g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A를 xg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xg 갖고 있다고 얘기하면 단백질의 양은 얼마냐면 전체 100g당 3g 들어있으니까 100분의 3 곱하기 x 이렇게 처리해줘야 돼. 100g당 얼마큼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걸 다시 100으로 나눠줘야 된다. 이거 당. 만약에 여기에 200g당 3g 들어있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 200분의 3 곱하기 x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를 처리를 할 때. 자, 100g당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은 100으로 나눠줘야 된다. 이제.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146페이지에 보면 개념원리 146페이지에 보면 11번 그런 거
뭐 증가 감소에 관련된 건데 지은이네 학교 올해 학생 수는 중요한 게 이거야. 작년에 비하여. 작년을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준점이 존재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건 반드시 작년 학생 수를 구하지 않으면 올해 학생 수를 구할 수가 없게 돼. 작년 학생 수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거지. 기준이 누구냐면 작년의 학생 수라. 작년 학생 수에 비해서 남학생은 8% 증가하고 여학생은 5% 감소한다. 여학생은 5% 감소한다. 남학생은 8% 증가하고 여학생은 5% 감소해서 얼마냐면 26명이 많아진 936명이 되어 있다. 그러면 작년의 인원수는 몇 명이야? 작년 인원수. 작년 총 인원수, 전체 인원수. 전체 인원수는 26명이 많아졌으니까 26명을 빼주면 되겠지. 936에서. 작년 전체 인원수는 910명이야. 그지? 그래서 올해의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를 구해라 그랬는데 올해의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를 바로 구할 수가 없어. 작년 여학생 수와 남학생 수를 구해야 돼. 그러면 작년에 있던 남학생 수를 X라고 하고 작년에 있던 여학생을 Y명이라고 얘기한다면 X 플러스 Y가 910이고 그 다음에 남학생은 8% 증가했으니까 100분의 8X 전체 X 중에 증가한 인원수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증가한 남학생의 인원수를 계산했고 그 다음에 여학생은 5% 감소했다. 감소한 인원수는 이렇게 돼 있다. 넌 증가했으니까 플러스 너는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면 증가 감소한 인원수만 나올 텐데 그렇게 했더니 몇 명이냐면 26명이 늘어야 되잖아. 그지? 니네 계산한 게 얼마냐면 26명이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얘와 얘를 연립해주면 누가 나오는 거야? 작년에 있던 X명하고 Y명이 나오는 거야. 작년에 있던 X명하고 Y명이 나오는 거라고. 자, 그러면 올해의 남학생 수는 어떻게 계산해야 돼? 올해의 남학생 수는 작년에 있던 X나 Y를 구해주고 작년에 있던 인원수 X명에다가 얼마? 남학생은 8% 증가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너한테 더하기 증가한 인원수를 곱해줘야지. 100분의 8을 곱해서 이 증가한 인원수를 작년의 인원수에다 더해줘야 되잖아. 그지? 자, 식이 이렇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걸 내가 X로 분배법칙 거꾸로 썼다고 그러면 X로 묶었다고 하면 얼마야 이게? 1 플러스 100분의 8에다 X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냐면 증가한 인원수 8% 증가했다 그러면 전체 인원수 증가한 인원수는 1.08 X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이게 올해의 남학생 수이고 여학생 수는 5% 감소했어. 5% 감소해서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어? 0.95 Y가 올해의 여학생 수지. 그치? 전체 1에서 Y 곱하기 1에서 얼마? 감소한 인원수 100분의 5만큼 빼니까 그게 얘다 이거지. 저렇게 처리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두 번 계산해야 돼. 작년 학생 수를 구해야 되는 거고 올해 학생 수를 바로 구할 수는 없어. 작년에 비하여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계산 결과는 작년으로밖에 안 나온다고. 그래놓고 다시 증가하고 감소한 인원수를 가지고 올해의 남학생과 여학생을 추정한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RPM 83페이지 646번이야. 646번. 보면 작년 중학교의 올해 학생 수는 작년에 비하여 또 나왔지. 그럼 작년 학생 수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야. 남학생은 4% 줄고 여학생은 5% 늘어서 전착수 수는 2명이 줄어든 408명이다. 그러면 작년에 있던 남학생은 X, 작년에 있던 여학생은 Y라고 얘기하면 2명이 줄어서 410명이지. 아니 408명이지. 그러면 작년 인원수는 몇 명이야? 410명일 거 아니야. 아, 너는 410. 그 다음에 남학생은 4%가 줄었어. 마이너스 100분의 4x. 여학생은 5% 늘었어. 100분의 5y. 그랬잖아요. 만약 전체 학생 수는 2명이 늘었어. 늘어난 인원수. 감소한 인원수하고 늘어난 인원수. 줄어든 남학생 수에다 늘어난 여학생 수를 더했더니 얼마? 2명이 늘었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연립하게 되면 누굴 구할 수 있는 거야? 작년의 남학생 수와 작년의 여학생 수를 구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올해의 여학생 수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올해의 여학생 수는 어떻게 해? 작년에다가 5% 증가했으니까 1.05 Y가 구한 이 Y 값에다 1.05를 더 곱해준 것이 저것이 올해의 여학생 수가 되겠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647번 어느 인터넷 카페에서 지난달 회원수는 1000명이었는데 이번 달에는 남자 회원이 6% 줄고 여자 회원이 4% 늘어서 전체 회원이 5명이 줄었어. 그지? 그러면 이번 달 남자 회원 수를 구해봐라. 똑같은 문제지. 같은 문제야.
자, 지난달을 기준으로 구할 수밖에 없다고. 자, 이때 남자 회원을 X명, 여자 회원을 Y명이라고 얘기하면 X 플러스 Y가 1000, 저번 달 인원수를 줬으니까 1000에다가 이번 달에는 남자 회원이 6%가 줄었어. 마이너스 100분의 6X. 그 다음에 여자 회원은 4% 늘었어. 플러스 100분의 4 Y 했더니 이 인원수가 얼마다? 5명이 줄었다. 이거지. 그치? 마이너스 5다. 자, 이렇게 해서 XY를 구하고 난 다음에 이번 달 남자 회원수를 구해봐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번 달 남자 회원수는 어떻게 돼? 이게 지난달 남자 회원수잖아. 이번 달 남자 회원수는 어떻게 돼? 6%가 줄었으니까 0.94 곱하기 X 하면 이번 달에 남자 회원수를 구할 수 있게 된다. 자, 이렇게 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에 관련된 문제 여러분들 그 146페이지 개념 원리 146페이지 일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거는 단위가 필요해. 이거는 기준점이 필요해. 기준점이 뭐냐면 뭐 며칠 동안 일한다라고 얘기하면 누가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 이걸 X나 Y로 넣어야 돼. 하는 일의 양 이렇게 나오면 자 만약에 X가 내가 구했던 X가 18분의 1이야. 그러면 얘는 며칠이 걸려야 일을 완성할 수 있는 거야? 전체 일을 1이라고 봤을 때 전체 일을 완성하는 걸 1이라고 봤을 때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이 18분의 1이다. 하루에 18분의 1만큼씩을 일을 한다. 그러면 얘는 전체 일을 완성시키려고 하면 며칠이 걸리냐? 18일이 걸린다. 어떤 애가 구해봤더니 Y라고 하는 애가 구해봤더니 6분의 1이 나오더라. 그럼 얘는 일을 완성하려면 혼자 일을 하면 일을 완성하려면 며칠이 걸리는 거야? 6일이 걸리겠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려고 하는 거야. 자, 이거는 기준점이 필요한데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을 X나 Y로 놓고 시작을 한다. X나 Y로 놓고 시작한다. 근데 그 X나 Y는 분수로 나오게 될 것이다. 자, 효진이와 서연이는 8일 동안 작업을 해서 끝낼 수 있는 일을 8일 동안 함께 일을 하면 8일 동안 일을 할 수 있대. 그러면 하루 동안 효진이가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을 X, 서연이가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을 Y라고 하면 둘이 같이 일을 했으니까 X 플러스 Y 둘이 협동을 해서 8일 동안 일을 하면 일이 완성이 돼요. 일이야. 그 다음에 효진이가 4일 동안 작업한 뒤에 나머지를 서연이가 10일 동안 일을 하면 효진이는 4일 동안 일을 했고 서연이는 며칠 동안 일해야 되냐면 10일 동안 일을 하면 이게 일이 완성된다. 이게. 그랬을 때 이 일을 서연이가 혼자 작업을 끝내면 그지? 서연이가 혼자 작업을 끝내면 며칠이 걸리는가? 이거 이제 문제 풀으라는 얘기인데 얘만 내가 지금 풀어줄게. 자, 이게 8x 플러스 8y가 이게 1이야. 여기다 지금 서연이 y를 구해야 되니까 x를 소거해야 되니까 여기다 2를 해주니까 8x 플러스 20y가 2배 주니까 2야. 그러면 밑에 식에서 위에 걸 빼면 여기서 이걸 빼버리면 8x 빼서 이제 사라졌고 얘에서 20y에서 8y를 빼니까 12y가 됐고 그 다음에 얘에서 얘 빼니까 1이 됐겠지. y는 얼마야? 12분의 1이야. 그치? 서연이가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이 12분의 1이라고. 그러면 서연이 혼자 일을 하게 되면 며칠 걸리는가? 12일 걸리겠지. 그치?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650번 그치? 83페이지 옆에 쪽에 보면 아까 풀었던 거 83페이지 650번 문제를 보면 자, 해리와 어머니가 함께 6일 동안 작업을 하면 마칠 수 있대. 그러면 해리가 하는 일의 양을 X, 어머니가 하는 일의 양을 Y라고 했을 때 X 플러스 Y 둘이 협동을 해서 6일 동안 일을 하면 일이 완성된다. 그 다음에 해리가 3일 동안 작업해 3X에다가 그 다음에 나머지를 어머니가 15일 동안 작업해 플러스 15Y. 그럼 일이 완성된다. 이 일을 해리가 혼자 하면 그치? X의 값을 구해야 되는 거지. X의 값을 구해서 X가 몇 분의 몇인가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며칠 걸리는가를 확인해 주면 된다. 네.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651번 두 사람이 일을 하는데 A가 3일 동안 일한 후에 나머지를 B가 9일 동안 일을 해서 마칠 수 있는 일. 이건 뭐냐면 A가 하는 일의 양을 내가 X라고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을 X라고 하고 B가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을 Y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X가 3일 동안 먼저 일을 했어. 3X. 그 다음에 나머지를 B가 9일 동안 일을 해. 플러스 9Y 하면 일이 완성이 돼. 일을 마칠 수 있어. 근데 A가 4일 동안 일하고
B가 6이에요. 이게 4X 플러스 6Y가 1이 완성이 됐다. 이거지. 그랬을 때 A가 혼자 1을 하면 며칠이 걸리는지 구해봐라. A가 혼자 1을 하면 이 X값을 구하라. 이제 X값을 구해라. 뭐 얘만 해보면 X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18로 해야 되는 거지. Y를 소거해야 되니까. 여기다 곱하기 2하고 여기다 곱하기 3 해보면 얘는 곱하기 2 하니까 6X 플러스 18Y가 2고 여기는 3을 곱하니까 12X 플러스 18Y가 뭐냐면 3이야. 그 밑에 식에서 위에 식을 뺐다라고 보면 얘에서 얘 빼니까 6X가 됐고 얘에서 얘 빼니까 죽었고 그 다음에 얘에서 얘 빼니까 1이다. X는 얼마야? 6분의 1이야. 따라서 저기 X는 A는 얼만큼이냐? 혼자 며칠 일하면 돼? 6일 동안 일하면 일을 완성할 수 있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뭐 호수에 관련된 문제가 있어. 호수에 관련된 문제. 뭐 A, 뭐 조금 어렵게 내면 A하고 B는 물을 채우고 뭐 C는 빼고 뭐 이런 건데 똑같은 거야. 어떤 수조가 있는데 A 호수는 1시간 동안 넣고 B 호수로 6시간 넣었더니 수조가 가득 찼어. 그러면 이건 뭐 하는 거냐면 A 호수로 1시간 동안 그 A 호수로 1시간 동안 집어넣는 물의 양을 X만큼이다 하고 B 호수를 그 1시간 동안 집어넣는 그 양을 Y라고 하면 지금 A 호수로는 1시간 집어넣으니까 X고 B 호수로는 6시간 집어넣었으니까 플러스 6Y 하면 이게 수조가 가득 찼다 이거지. 일이 완성됐다 이런 거고. 자, 그 다음에 똑같은 거를 A 호수로 2시간 넣고 2X B 호수로 3시간 넣으면 플러스 3Y 했더니 이게 가득 차더라. 그러면 A 호수만으로 수조를 가득 채우려면 몇 시간 걸리는가? 또 여기서 마찬가지로 X를 구하고 난 다음에 그럼 X가 몇 분의 몇 이렇게 나오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다른 이제 형태의 문제인데 여러분들 이제 개념 원리에는 없는 문제 유형들인데 몇 가지 그냥 보려고 해. 몇 가지만. 자, 지민이와 지수가 가위바위보로 해서 이긴 사람은 2계단, 진 사람은 1계단 내려가기로 해. 자, 그럼 봐봐. 지민이가 이겼어. 그럼 지수는 어떻게 하는 거야? 진 거지. 반드시. 그지? 여기 비기는 건 없어. 비기는 건 없으니까. 지민이가 만약에 이겼어. 그럼 지수는 어떻게 된 거야? 진 거야. 지수가 이겼어. 그럼 지민이는 어떻게 돼? 진 거야. 이렇게 된 거야. 자, 지민이가 이긴 횟수를 X, 지민이가 이긴 횟수, 진 횟수는 Y에 내가 이렇게 놨어. 그러면 지수는 어떻게 돼? 이긴 횟수가 Y가 되고 진 횟수는 X가 되겠지. 반대로 이루어질 거니까 둘이. 그치? 그랬더니 이긴 사람은 2계단을 올라가고 진 사람은 1계단을 내려가기로 했어. 근데 얼마 후에 지민이는 처음 위치보다 21계단을 올라갔대. 지민이는 몇 번을 이겼는지 모르겠지만 이기면 2계단을 올라가기로 했으니까 한 번 이길 때마다 2계단씩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한 번 질 때마다 1계단씩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처음 위치보다 21계단이 위에 있었어요. 이런 거고. 지수는 3계단 올라가 있었다. 이길 때마다 2계단 올라갔고요. 질 때마다 1계단을 내려왔더니 이렇게 했더니 이게 얼마야? 3계단 올라가 있었다. 3 올라가 있다. 저렇게 해서 뭐 지민이가 이긴 횟수를 구해봐라. 지민이가 이긴 횟수는 얼마야? 지금 X니까 X를 구해라. 여기서 X 구해라. 이런 얘기야. 이제 뭐 저대로 식을 세워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문제 84페이지인가? 84페이지 뭐 유형 11번 해가지고 RPM에 있는 거 656번. 자, 공장에서 어떤 제품 생산하는데 합격품은 50원의 이익을 얻고 불량품은 100원의 손해가 생긴다고 한다. 이 제품을 250개 생산했어. 근데 6,500원의 이익을 얻었다. 그러면 합격품을 X개만큼 생산했고 불합격품을 Y개만큼 생산했다라고 얘기하면 어쨌든 뭐 250개를 생산했으니까 X 플러스 Y는 250이 됐겠고 합격품 하나당 50원의 이익을 주니까 50X에다가 불합격은 하나당 100원은 손해를 주게 되니까 마이너스 100Y 했더니 그게 얼마다? 6,500원을 쓴 이익을 얻었다. 이랬을 때 불량품의 개수를 구해봐라. Y의 개수를 구해봐라. 뭐 이런 얘기지. Y를 구한다. X만 소거하면 되겠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657번. 자, A, B 두 상품을 합해서 2만 원에 사서 A 상품 원가 20%의 이익을 붙이고 B 상품 원가에 30% 이익을 붙였더니 3,000원의 이익이 발생한다. 이때 B 상품의 원가를 구해봐라. A 상품의 원가를 X라고 하고 B 상품의 원가를 Y라고 했을 때 둘을 합쳐서 얼마? 2만 원에 샀으니까 X 플러스 Y는 2만이겠지. 그치? 2만이겠지. 그 다음에
A의 원가의 20% 이익금이 얼마냐면 20%야. 100분의 20x가 지금 이익이고 x 너에서 얻는 이익이 이거고 y 얘를 가지고 얻을 수 b라는 상품을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얼마냐면 100분의 30y야. 근데 니네 둘이 너의 이익과 너의 이익을 더했더니 얼마가 나온 거야? 3,000원의 이익이 발생하더라. 저렇게 놓고 얘네 둘을 연립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머지 원하는 답을 구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658번 옆 페이지로 가면 658번하고 659번까지만 할 테니까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학생 수가 28명인 어느 학급에서 남학생의 4분의 3하고 여학생의 3분의 2가 축구를 좋아한다고 한다.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이 전체 7분의 5이면 이 학급의 여학생 수는 몇 명인가 물어봤는데 그냥 하면 돼. 학생 수, 남학생 수로 x라고 놓고 여학생 수로 y라고 놓으면 전체 학생 수는 얼마야? x 플러스 y가 얼마야? 28명이고 그 다음에 학급에서 남학생의 4분의 3과 여학생의 3분의 2 남학생의 4분의 3 4분의 3x하고 여학생의 3분의 2 3분의 2y를 더했더니 얼마냐면 전체 학생의 7분의 5가 나오더라 이런 얘기니까 전체 학생 7분의 5가 나오더라. 7분의 5 전체 학생 얼마인데 28명인데 이걸 연립해서 누구 y의 값을 구해봐라 뭐 이런 얘기지. 이렇게 해주면 되고 자, 뭐 이걸 내가 해줄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한 C까지만 어떻게 유도되는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여기 써 있는 대로 그냥 그대로 수식으로 바꿔주는 것 뿐이야. 그냥 그것만 하고 있는 거야. 자, 659번 어느 학급의 학생 28명 중에서 가정에서 자녀가 1명인 학생 수를 조회했더니 남학생이 3분의 1하고 여학생이 5분의 3이었다. 자녀가 1명인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가 같다. 이런 얘기고 그러면 뭐 남학생 수로 x 여학생 수로 y라고 이렇게 놓으면 x 플러스 y는 28이고요. 남학생의 3분의 1이니까 3분의 1x 그 다음에 여학생의 5분의 3이니까 5분의 3y 근데 이 수가 어땠다? 한 명이 같다 이거지. 자 이렇게 놓고 얘네들을 연립해서 x값이든 y값이든 뭐 구해봐라 이런 얘기들이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내가 문제는 지금 반드시 활용에 관련된 문제들은 개념 원리 말고도 RPM 문제를 같이 동반해서 충분히 좀 많이 풀어졌다고 생각을 해. 근데 이거를 여기서 벗어나는 케이스의 문제들은 그다지 많지는 않겠지만 거의 없을 거야 아마. 뭐 특히 학기 시험 문제는 뭐 그렇게 나오진 않을 거고. 근데 여기서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난 여러분들이 좀 써 있는 대로 그냥 식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어. 조금 식을 만드는 거 저 연습을 조금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자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할 테니까 여러분들 좀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쌤까지 좀 열심히 풀어보도록 바래.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